포스트 팬데믹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사실 경제 전문지를 펼쳐보시면 자주 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지금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스턴 프로퍼티스의 CEO로 있는 오웬 토마스 CEO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에 비하면 현재의 사무실 점유율은 과거 정상적이었을 때 팬데믹 이전 수준과 매우 유사한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들을 다시 개보수하려는 그런 투자 활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여기에 그렇게 상업용 부동산 개보수 작업에 투자한 비용들이 그 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난, 아주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2019년에 투자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2019년이면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됐던 비용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들이 더 액수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도 같이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전망이 좀 밝다라는 쪽에 여러 전문가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팬데믹 상업용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안드라스 윤 커머셜 전문 브로커와 함께 간단한 좌담을 나눠봤는데요. 전체 한 1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그 내용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미국 경제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IMF에서 내놓은 지표에 의하면 한 6.4% 정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6.4%라는 수치는 1984년 이후로 아마 최대 폭의 상승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이번 올 1월 달만 해도 사실상 한 5.5% 정도의 수치를 내다보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고 있는 수치라서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거리에 나가보면은 빈 가게들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 건물들 비어있는 거 너무 많아서 실제로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회복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밖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빈 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꽉꽉 차 있는 건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리테일이나 아마 오피스 빌딩을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에서 내놓은 지표를 보게 되면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는 한 11 to 12% 정도의 vacancy를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개의 테넌트가 있다고 보았을 때 한두 개 정도는 비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리고 오피스 빌딩을 보면 15% to 16% 정도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로 average라는 것이죠. 다운타운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골을 바라보는 관점,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죠. 모든 비즈니스의 컨셉은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인지에 따라.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컨퍼런스라는 그런 쪽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미팅이 캔슬되고 상대적으로 아카펀시가 20-30%보다도 훨씬 낮은 율을 차지했다면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트럭 운전사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급의 호텔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를 얘기할 때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곳, 네. 위치가 어디며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았던 아카펀시 레이시 지금 현재 다시 호텔 같은 경우는 상승률로 지금 오름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70% 정도 회복하는 단계이고 저의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 거의 80% 이상의 아카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이 없어서 못 팔 정도죠. 네. 그렇다면 그 수요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을 차지를 하더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좀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커머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과연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의 생각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코로나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 시대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테넌트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업종에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현재는. 예,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의 타격 때문에 온라인 세일 자체가 20% 이상이 가볍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자동적으로 웨어하우스가 핫하다 보니까 땅값이 또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메디컬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들이 정말 좋은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메디컬 오피스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 닥터스 오피스 이런 것들이 중점돼 있는 거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데 있는 비즈니스들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많죠.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쩔 도리가 없죠. 이것이 부분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데이케어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전망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GDP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GDP가 점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망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네.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그때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혹 사람들이 지금 사놨다가 혹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은 호황일지라도 2, 3년 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정부에서 푸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다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비즈니스 경제를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요. 네. 항상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트렌드인 거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랐고 사실상 업앤다운은 하지만 트렌드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크리즈 되는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언제가 적기이냐.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준비가 될 때가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돈을 모아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투자의 여력. 제가 참 재밌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에게 이제 함께하는 인도 계열의 이렇게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해놨을 때 네. 사실상 지금 거의 10%의 이자율을 가집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자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가 네. 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네. 자, 그런데 commercial property 네. 미니멈 5 to 6% 바라봅니다. 1, 20년 단위로 한 번씩 파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좀 파동이 올 때가 사실 좀 지났다. 네.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측면은 금리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monthly payment 자체는 비슷한 거죠. 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라고 쳤을 때 그때는
바로 금리가 높아져 있겠죠. 아. 그러면 그만큼 monthly payment 자체가 높아져 있고 이것은 똑같이 커머셜에도 어플라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애드하자면 네네. 사실상 지금 커머셜 물건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지만 실질적인 거래 금액이 평소에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기가 저는 투자할 적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준비될 때가 최적기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베팅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미국의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S&P 글로벌이 집계한 자료들을 보면은 작년에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물론 상승률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2% 안팎의 상승률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제 시중에 너무나 많은 돈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 총생산이 높아진, 국민의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 제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주문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주문에 비해서 지금 물건을 충분히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그 신기루 현상들,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다. 실제로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향후 전망을 내놓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통틀어서 6.7% 정도 GDP가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지만은 2022년에는 3.7%, 2023년에는 2.6%, 2024년에는 1.8%로 점점점 그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 재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장하고 수상하다, 이제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처해야지 갑자기 최근 흐름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안드라스 윤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어떤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기간의 기간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트렌드를 읽자면 여전히 트렌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트렌드다라는, 그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에 한 번씩 부동산 침체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뭔가 부동산이 급락하는 그런 폭락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 그러한 폭락이 올 것이라고 딱히 조짐을 보이는 부분이 지금 감지되는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부실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폭락이 연결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대출 상황이라든가 이자, 금리 이런 것 현상 시장들이 결코 이제 이 부동산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이제 모라토리움 얘기가 나왔었는데 퇴거 모라토리움이 없어지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빈집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크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모라토리움이 없어져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구매를 원하는 그런
수요층에 타겟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크고, 설사 그런 부동산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 수가 시중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부동산의 뭐 가격 폭락 현상 같은 것들은 뭐 짧은 시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안드라스 윤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혹은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항상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옳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